안녕하세요, 헤드미드 닥터혜자입니다. 보통 쌍꺼풀 디자인을 하거나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요즘에 물어보시는 게 이 소세지 안 되겠죠? 이거거든요. 두꺼운 쌍꺼풀로 고생하시는 분이 꼭 주변에는 한 분씩 계시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렇게 높은 쌍꺼풀의 교정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소세지 쌍꺼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쌍꺼풀 비후증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과도한 높이를 잡았을 경우 두툼한 느낌의 쌍꺼풀이 생기게 되고, 또 하나는 보통 이제 쌍꺼풀 디자인하거나 상담할 때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몇 밀인가요?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미리수를 별로 말씀을 안 드리는 게, 똑같은 7mm를 해도 어떤 분한테는 속상이 되고 어떤 분한테는 두꺼운 쌍꺼풀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이 두꺼운 쌍꺼풀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피부가 두껍거나 눈을 이렇게 감게 해주는 안륜근이 위아래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있는데, 이 안륜근 자체가 되게 통통하고 두꺼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7mm 쌍꺼풀을 해도 소세지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가장 1순위로 고려해야 될 거는 내 피부 두께, 그 다음에 쌍꺼풀 두께를 얼만큼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요거를 가장 첫 수술에서 가장 잘 결정하시는 게 이 소세지 쌍꺼풀을 예방할 수 있는 1번 1순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약간 겹주름이 생기시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 쌍꺼풀을 만들 때 요 라인대로 가고 싶다 했을 때 성형외과 선생님이 말리지 않고 이 라인대로 찝거나 쌍꺼풀을 만들면 요거는 쌍꺼풀이 소세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깊이감도 관련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 쌍꺼풀을 눈을 감아서 이렇게 쭉 늘려보면 못해도 한 13mm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주름처럼 약간 깊이감이 얕게 접히기 때문에 그냥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이런 높이의 이 주름을 깊은 쌍꺼풀로 고정을 해놓으면 누가 봐도 이상한 소세지 쌍꺼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계신 겹주름을 간단히 요 라인대로 찝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깊이감이라는 다른 변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하셔서 성형외과 선생님이랑 디자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비후증이 생길 수 있는 원인 1번은 높이, 2번은 두께감, 3번은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소세지처럼 생긴 쌍꺼풀 비후증은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냥 일단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여러 가지 원인들이 또 함께 있을 수가 있거든요. 동반 교정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낮춘다가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요. 이 낮추는 술기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 높은 라인, 그 밑에다가 보통 우리 낮추는 라인을 만들잖아요. 사실 흉터가 하나면 좋으니까 밑에 있던 흉터랑 아래에 있는 새로운 라인 사이의 피부를 잘라내서 기존에 있던 유착과 흉터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라인을 만드는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하고 흉살이 없어지니까 흉터가 하나로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은 소세지 쌍꺼풀로 고생하신 분들은 아웃라인 다 필요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전 속상도 좋아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 이 높이감에 대해서 되게 트라우마 를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기껏 낮춰놓고 이만큼의 폭의 피부를 잘라내버리면 덮어줄 수 있는 피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커지는 이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피부가 부족한 경우에는 할 수가 없는 술기거든요. 약간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흉터면에서는 가장 유리하지만요. 두 번째 방법은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두 줄 따기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인데요. 기존에 있는 높은 쌍꺼풀은 그대로 두고 밑에 이제 낮은 라인을 디자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위에 라인을 그냥 두고 밑에를 만들면 안 그래도 깊은 쌍꺼풀인데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삼겹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위쪽에 있는 높은 라인의 박리를 잘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술기적으로는 앞에 있는 흉터를 잘라버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수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술은 사실 피부가 모자라고 흉살 때문에 약간 수축이 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존의 흉터가 완벽히 사라지지 않아요. 새로 만든 흉터 위에 눈을 감았을 때 약간 희미한 흉터가 남아서 두 개의 줄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수술 전에 내가 어느 방법을 사용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사용한 다음에 이 방법들의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시고 수술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려해야 될 변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깊이감에 관련된 건데요. 이 안의 상태가 어떻고 뭐가 어떻게 고정이 되어 있냐, 쌍꺼풀을 다시 만드는 데 있어서 변수가 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소세지 쌍꺼풀은 피부 아래쪽에 유착이 아주 강하게 고정이 되어 있거나
있거나 아니면 흉살이 좀 많이 생겨 있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예전에 수술하신 분들은 요즘에는 요 눈꺼풀에도 연골판처럼 건판이라고 하는 단단한 조직이 있는데 여기 혹은 요 건판 위쪽에 부드러운 조직인 요 결합 조직에다가 쌍꺼풀을 거는 게 트렌드인데 옛날에는 아예 눈 뜨는 근육에다가 쌍꺼풀을 탁 걸어서 엄청나게 좀 깊은 쌍꺼풀을 만드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조직에 어떻게 걸려 있는지 잘 파악해서 완벽하게 유착을 풀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세지 쌍꺼풀은 깊이가 깊은 경우가 많고 외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유착을 정말 잘 풀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만으로는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경험이 많고 이 눈 재수술에 경험이 있으신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서 수술 상담을 받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간과해서는 안 되는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눈 뜨는 힘이거든요. 대부분 소세지 쌍꺼풀을 가지신 분들은 수술 전보다 더 졸려 보이고 피곤해 보인대요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눈 뜨는 힘은 쌍꺼풀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눈이 이렇게 뜨는 거랑 눈을 이렇게 떴을 때랑 같은 쌍꺼풀이지만 접히고 말아 올려지는 힘 자체가 달라요. 눈매 교정을 해야 되는 안검하수가 있는 눈인데 이걸 안 하고 쌍꺼풀을 했을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의 쌍꺼풀도 소세지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고 눈매 교정이 필요 없는 눈이었는데도 쌍꺼풀이 너무 크게 얹어지면 눈 뜨는 힘에 하중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없던 안검하수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두꺼운 쌍꺼풀을 교정을 할 때는 눈매 교정을 같이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눈매 교정의 장점은 높은 쌍꺼풀을 낮출 때는 이 위에 있는 유착이 잘 풀려서 쌍꺼풀이 두 개가 생기지 않는 게 중요한데 눈매 교정을 하시게 되면 새로 만드는 낮은 쌍꺼풀이랑 우리 눈 뜨는 힘을 연결시켜주면서 유착면을 새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드는 쌍꺼풀에 기존 유착보다 좀 더 힘을 실어주게 돼서 재발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하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눈두덩이가 꺼진 경우에 요거는 사실 고객님들이 잘 모르시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같은 높이의 쌍꺼풀을 디자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꺼지면 이제 이불이 부족한 것처럼 마치 안 덮여서 쌍꺼풀이 커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겹주름이나 이런 게 부작용으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적절하게 지방이식이나 필러로 채워주는 게 이 두꺼운 쌍꺼풀을 얇게 만들 때 삼겹 쌍꺼풀 혹은 겹주름이라고 하는 이 부작용을 예방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치트키가 되고요. 쌍꺼풀 모양이 꺼진 데만 따라서 이렇게 커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동그란 모양이 아니라 삼각형이나 약간 좀 삐죽한 모양이 되는 경우에도 생각보다 눈두덩이의 볼륨을 교정하면 같이 완화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양한 요소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 높은 쌍꺼풀을 수정할 때는 단순히 디자인을 바꾸는 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복합적인 시선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눈 뜨는 힘, 쌍꺼풀의 기존 유착, 심지어는 눈썹 위치, 피부 두께까지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수술 계획을 세우시는 게 사실 세 번째 수술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거 진짜 강조하고 싶은데요. 무조건 높은 쌍꺼풀이 예쁜 건 아니거든요. 연예인들 봐도 사실 너무 단정한 인라인 정도로 쌍꺼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는 아웃라인을 하려다가 소세지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내 눈에 맞는 디자인을 해서 조금 자연스러운 쌍꺼풀을 하는 게 훨씬 더 오래 예쁠 수 있는 비결이라는 말씀을 정말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재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문제점이 어떤 거고 해결 방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잘 파악을 하시고 재수술 결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의자는 여러분의 인생을 응원합니다.